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4일 토요일 아침 8시 17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날은 한국 증시 휴장이죠. 월요일 저녁 영상으로 쉽니다. 월요일 날 쉬고요.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표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지표를 보자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다 빨간색이죠.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는 적당히 안 좋으면은 호재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연내 2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거에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져서 4%를 넘게 되면 아마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도 활용이 되긴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 샴룰인가 삼룰인가 그거 있죠. 그 경기 침체 예고하는 그 신호 그거 좀 잘 봐야 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적당히 그냥 안 좋은 수치. 그래서 시장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호재 맞아요. 금리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이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얘네도 빨간색이죠. 예상을 하회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다? 이거 같은 경우도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다만 이건 이제 좀 찜찜한 지표입니다. 프라이스, 뭐 어떤 가격, 뭐 이런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높았는데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끈적하다라는 그런 우려를 조금 낳게 하는데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볼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일부 지표가 좀 약간 찜찜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나왔다.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뭐 매크로적인 그런 불안감이 싹 다 없어진 이번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신나게 올랐죠. 시작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했고 그 상승률을 하루 종일 유지시킨 굉장한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큰 갭상승 출발 이걸 하루 종일 유지하는 굉장한 하루 그죠? 여기는 애플 실적 이런 게 좋았던 것도 있고 애플의 영향도 있고 또 그리고 이 고용지표의 영향도 있습니다. 애플과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갭상승 출발했는데 이렇게 큰 갭상승을 계속 유지했어요.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수 당연히 많고 하락 종목수 적은 전형적인 상승장. 다만 IT 빅테크와 애플 얘네가 돈을 많이 끌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러셀 지수나 이런 데서는 돈이 좀 빨려 나갔죠. 그래서 순환매가 돌면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었고 이번 주에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 발표했고 애플 등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쭉 발표가 됐는데 다 좋았죠. 그죠? 딱히 안 좋은 거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안 좋았지만 대부분 다 좋았어요. 호재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어젯밤에 고용지표까지 확인했는데 이것까지 좋았습니다. 지금 호재만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다라는 것 때문에 증시가 가격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이와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을 이와 관련된 불안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런 기대감을 다시 살리는데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감을 다시 살리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살아난 이번 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뭐 실적들도 나쁘지 않았다.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지표들이 뭐 50을 하회하면서 조금 이 PMI ISM 서비스업 PMI들이 일부 뭐 50을 하회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뭐 보이기도 하는 지표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지난주인가에 미국 GDP가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살짝 나왔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제 뭐 그런 거 이야기는 이제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 지표로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거 잊어야 돼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야기는 FOMC 회의 날에 그 파월 의장이 없다라고 본격적으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1970년대와 다르다. 그때는 뭐 인플레도 뭐 4%가 넘었고 뭐 실업률도 4%가 넘었다. 근데 지금은 그와 다르다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불식시켜 버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거는 완전히 쏙 들어간 겁니다. 지금 다시 엄청나게 다시 시장에 뜨겁게 달아오른 거예요. 굉장히 큰 낙관론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요한 이벤트들은 다 발표가 됐고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 쭉 봤는데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것들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하여튼 이번 주 호재로 가득하게 시장이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이번 주에.
다시 큰 그림 점검해 보자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가격 조정 한번 나왔었고,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서 재상승 시도하고 나서 재상승이 버벅버벅 하고 있었죠. 근데 어젯밤에 여기 이 자리에서 호재가 나타난 겁니다. 강한 호재가 막 겹 호재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돌파 한착한 게 미국 증시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다? 미국 증시는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세계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 변곡 부근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호재가 일단 나온 거예요. 호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를 일단 좀 넘겼다, 더 위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은 일단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 근데 조금 더 검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미국 증시 잘 올랐다고요, 그죠? 굉장히 많이 출발해서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오고 옆으로 쭉 기어가면서 이 상승률을 잘 유지시켰다고요.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상승 출발해서 이거 하루 종일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8,000 딱 터치를 18,000을 살짝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 전저점이 직전 고점이 어디죠? 여기죠. 직전 고점. 이 자리를 보시다시피 넘어갔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서 하루 종일 여기 안착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 돌파 안착을 한 셈이고,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직전 고점 넘어갔으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8,000 이쪽 부근 가격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상승이 둔화가 되고 여기서 하락이 둔화가 되고 뭐 어쨌든 이쪽 자리가 어떤 매물대 아닙니까? 이쪽 자리가 여기 이쪽 자리가 매물대인데 그 매물대에 지금 딱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쉽게 들어온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일단 터치를 한 거란 말입니다. 뭐 물론 직전 고점은 넘었죠. 직전 고점 넘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일단 어제 하루 종일 더 올라간 건데요. 근데 더 올라놓고 보니까 하필이면 매물대에 지금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61선에 터치했다라고도 일단, 네, 그죠? 61선에 터치도 한 거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61선, 이 초록색 선, 요건데, 초록색 선, 요 진하게 지금 표시되어 있죠. 이 초록색 선을 따라서 움직인 건데, 초록색 선 돌파 한착하면서 쭉쭉쭉쭉쭉 움직였고, 이번에 다시 초록색 선 붕괴시켰었고, 다시 한번 초록색 선 터치하고 있으니까, 61선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일단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일단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일단 저항이 굉장히 많고 이 저항에 들이대는 과정에서 이 대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유 있는 급등이죠, 그죠? 호재가 있었잖아요. 경제지표가 좋았고 애플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애플이 많이 올랐고 그럴 만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아무튼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분봉으로 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애플 실적 발표됐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 매물대였어요. 그죠? 제가 이 자리 표시해 놨지 않았습니까? 17,800에서 17,960 이 정도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 매물대라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매물대였고 여기서도 매물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호재가 있어서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긴 한 건데, 근데 이 돌파 한착하는 과정에서 좀, 그죠? 약간 좀 찜찜한 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난번에 이 자리는 이제 무거운 어떤 매물대로 들어온 거라고요. 여기서 짜글짜글짜글하게 뭐가 움직인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좀 영향이 있다.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하여튼 굉장히 강했고 거의 원웨이 상승장 요렇게 일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 어젯밤에 뭐 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전 어젯밤에 요 정도, 잘못 눌렀다. 전 어젯밤에 여기서 일단 하방 진입했어요. 그리고 그냥 들고 갑니다. 일단 아직까지 손절이랑 일단 그런 건 안 하고 일단 그냥 들고 가요. 그냥 저항이니까 그냥 샀어요. 어차피 제가 꼭지점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생각에 그냥 적당히 이 정도가 저항이고 하니까 그냥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잤는데,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한번 확 올랐죠. 이게 그 ISM 비제조업 그 서비스업 지표 발표되기 직전에 확 올랐고, 지표 발표되고 나서 확 떨어진 겁니다. 이쪽 부분에서 약간 흔들흔들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단 시장은 잘 올랐죠. 하여튼 미국 증시 본장 내용은 요만큼이고요. 저는 여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하방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저항이니까 일단 한번 진입을 해봤어요. 약간 좀 슈팅성 느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좀 진입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중요한 저항 돌파 한 착 한 건 맞긴 맞는데 위쪽에도 저항도 있고 또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면 지금 이런 자리 돌파한 착이 완벽하게 됐는지는 조금 좀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갖고 일단 그냥 진입은 했습니다. 하방 진입 일단 해봤습니다. 명목적으로 보면 더 오른다는 건데 일단 뭐 검증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이 자리에서 적당히 진입하고 일단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약간 손실 중이겠죠? 약간 손실 중이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제가 계속해서 이걸 홀딩을 하려면은 빨리빨리 하락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홀딩하는 조건은 월요일날 뭐 바로바로 이게 증시가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 뭐 본전이나 혹은 뭐 수익권으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겁니다. 하여튼 약간 좀 오버슈팅 끼가 있지 않느냐. 니네 직전 고점 자리 그죠? 여기 중요한 자리 S&P나 나스닥이나 중요한 자리인데 돌파 한착한 거 조금 미심쩍다 뭐 그런 걸 포인트로 해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니네 너무 급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거에 의문을 좀 제기하는 그런 베팅인 겁니다. 61선 뭐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진입을 해본 겁니다. 다 봤고요. 그래서 S&P도 잘 올라가고 있고 러셀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안정이 많이 됐습니다. 금리도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이해가 되는 이것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훅 떨어졌습니다.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다? 이거 일단은 그 고점과 고점이 이제 조금씩 뭐 쌍고점 만들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명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승은 일단 사실상 일단 뭐 끝이 난 거로 보긴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것도 약간 좀 찜찜한 면이 있어요. 이 금리도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들을 좀 간단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금리도 이렇게 어젯밤에 움직임들을 조금 좀 보자면은 이래요. 어제 그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훅 떨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이 장대음봉 장대음봉 보이시죠?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훅 떨어졌어요. 근데 정작 장중에 반응은 어때죠? 장중에 더 이상 안 빠졌지 않습니까? ISM 비제조업 그거 지표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모습. ISM 비제조업 지표가 서비스업 지표가 완전히 이런 막 금리를 막 들어 올리게 하는 그런 재료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ISM 비제조업도 비교적 우호적인 지표였어요. 비교적. 근데 이미 고용 지표 때문에 한번 금리가 확 먼저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 비제조업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일은 일단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선반영 그런 개념으로 좀 시장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금리가 또 중간에 살짝 튄 거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표 하나 있죠. Non-Manufacturing Price라는 지표가 예상을 뭐 조금 상회했기 때문에 이게 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금리가 올랐을 수는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근데 뭐 제 생각엔 그냥 쉽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때문에 너무나 많이 빠졌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아무리 좋은 지표가 나와도 더 이상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금리가 오히려 하방 정직성을 보이더라. 이게 어젯밤의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금리가 막 다시 막 오르고 그러진 못했는데 어쨌든 그죠? 어젯밤 움직임의 그러니까 핵심은 제 생각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주식시장이건 아니면 금리건 달러건 간에 전반적으로 어젯밤의 움직임은 약간 오버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호재가 나온 거 인정. 어떤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반응할 만하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너무 많이 올랐고 금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물론 이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증시가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강한 매수세 보인 거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금리도 강하게 빠지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많이 빠질 수 있겠지라고 일단 객관적으로 보긴 보는데 다만 그죠 제가 어젯밤의 움직임들의 대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약간 오버한 끼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증시가 너무 많이 급등했고 단기적으로 너무 금리가 급락을 해가지고 오히려 다음 주는 이에 대한 반발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듭니다. 약간 속도 조절, 최소한 속도 조절 정도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금리가 여기서 계속 떨어지기는 조금 너무 금요일날 급락했기 때문에, 어젯밤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에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 주식시장도 너무 많이 금요일날 올라버렸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중요한 라인 돌파 한착 했는데 약간 좀 의심해보자라 말씀드렸죠. 중요한 저항 부분이고 61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속도 조절하는 과정 중에서 속도 조절이 아니고 꼬꾸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방 진입을 한 거를 들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젯밤에 금리도 안 그래도 베팅을 할까 좀 쳐다봤는데 금리가 너무나 빨리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금리가 하락한다 해다 베팅하는 건 너무 단기적으로는 추격의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금리 베팅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어젯밤에는 금리 상승에다가 베팅을 하는 단타를 할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긴 했었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금리 쪽에 베팅은 일단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움직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은 그죠. 명목적으로 봤을 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더 아래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게 일단은 객관적인 관점이긴 한데 속도가 다만 이제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약간 반발이 나타난 거고요. 지금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너무 약간 슈팅성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언더슈팅일지에 대한 그런 검증도 좀 제 생각에 월요일날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얘가 언더슈팅이라면 다시 크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출렁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금리 하방 베팅도 일단은 안 하고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봤고요. 달러 인덱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키워드는 약간 오버, 그죠? 약간 시장이 맞게 움직였어요. 논리적으로 맞게 움직였는데 오버해서 움직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달러는 이미 그 전부터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더 빠졌죠. 달러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도 이쯤 했으면 사실 상승 추세는 거의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쳐지니까. 근데 어쨌든 얘도 보시면 지금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봐야 되죠. 겉으로 보이는 거는 야 봐라 중장기적인 쌍고점에 아래쪽으로 쳐진다. 이제 상승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객관적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얘도 오버를 해버렸기 때문에 깜짝 튀어오르는 것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얘가 튀어오른다라는 그런 재료는 없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만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떨어질 만한 악재가 안 보이고, 금리는 오를 만한 그런 악재가 안 보이고, 달러가 오를 만한 그런 악재가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오버한 거는 다 공통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려고요, 월요일까지. 달러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아랫꼬리가 좀 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왜 아랫꼬리가 달렸냐라고 왜 아랫꼬리가 달렸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미 많이 빠졌고 고용지표 때문에 많이 빠졌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ISM 비제 조업 나왔는데 이미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또 빠질 만한 재료가 나오니까 오히려 튀어 올라간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투기적인 측면에 의한 반발에 주의를 해야 될 게 다음 주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다른 환율들도 굉장히 많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여튼 요즘 달러가 약한 거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것도 좀 큰 영향을 미쳤고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도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분까지 또 내려와가지고 또 그리고 내려오는 속도도 또 지나치게 좀 빨랐기 때문에 얘도 반발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한국 증시 말씀드렸죠. 한국 증시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은 일단 유효합니다. 어젯밤에 올라간 거는 미국 증시인 거고 한국은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코스피 200 이게 그죠? 네, 코스피 200 현물 지수인데 우린 평상시 선물로 받고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범위 선물 지수로 봐야 되는 건데 선물 지수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범위 내였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매집 전략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미국이 올랐건 어쨌건 간에 일단 조금씩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거 아직은 생각 안 바꿨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위험 자산들 이렇게
하락 추세 일단 이런 거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긍정적인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이런 것도 튀어오르고 있긴 있다. 근데 조금씩 축축 처지고 있고 이런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나스닥 너무 많이 좀 급하게 오른 게 있고요. 중요한 저항인데 너무 쉽게 올라와 갖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 튀어 올라왔는데 중요한 저항 혹은 뭐 61선 이런데 의미 있는 저항에 부딪힌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점을 월요일날 검증해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도 일단 올라가고 있긴 하죠. 호재가 나왔으니까요. 다만 얘는 그죠?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얘도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강했던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이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나 이제 더 올라갈 거야라고 그렇게 의지는 표명을 했는데 검증해보자 그겁니다. 예, 그죠?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은 약간 오버라는 키워드가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윗꼬리가 달렸고 뭐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 뭐 이런 식.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했고 한국 증시 이야기도 좀 했죠. 네, 하여튼 월요일날 휴장이니까요.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